9월 18일 주간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꽤나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행히 금요일 날 반등에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 야간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의 주식시장에 대한 고평가 발언과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미 투자금 3,500달러, 여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5,500억 달러까지 인상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 이걸로 인해서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죠.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약간 국가 자체의 좀 실용도가 떨어질 경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 부담감들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파월의 고평가 발언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2000년대 IT 버블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IT 버블 때로 수치를 좀 조정했더니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M7의 비중이 거의 30% 이상이 넘어가기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평가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뉴노멀이다, 뉴노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연 고평가 논란이 맞을 것인지, 근데 이 고평가 논란이 여러분들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평가를 제시했던 언론 전문가들은 다 틀렸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틀려도 미안한 말을 안 해. 언젠가 떨어지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미투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스왑 프로그램 무제한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협상 카드를 꺼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이제 5,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관세를 25%, 차량 관세를 50%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대미국 수출의 추이가 뚝 떨어졌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최근에 또 언론들이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은 또 이제 투자자들 탓으로 돌려. 야, 니들이 너무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계속 환전해 가니까 환율이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냐? 라고. 근데 이 내용이 2025년 3월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많긴 많아요. 많긴 많습니다. 82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200조에서 250조가 넘는데요. 조입니다, 조. 250조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요 또 주체 중에 하나다.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것 같은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빨리 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욕만 하면은 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유시장에 맞게 좀 빠르게 좀 시장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높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예요. 달러는 지금 약세 구간을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고점 구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할 때는 달러 인덱스가 105선이라든가 110선까지 탁 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다 버리면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역시 외국인 투자들의 환차 손익입니다. 네, 요걸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마감 시황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새 마감 시황 조회수가 하도 안 나오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 올해 여러분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28일까지 외국인 투자들의 국내 주식 누적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조 3천억 원 순매도가 나왔죠. 1조 3천억 원 총 매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데 요거를 돌려서 보면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예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도였습니다. 13조 원의 순매도였죠. 근데
하반기 6월부터 9월까지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빼겠습니다. 이번 주를 빼고 나서는 네, 13주 순매수예요. 순매수.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매도 전환 드렸던 외국인 투자들이 하반기에는 매수 순매수로 순매수로 전환을 해버렸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시장에서는 지금 네, 외국인 투자들의 이런 포지션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 외국인 투자들이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환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나쁘지 않은 왜냐면은 이거 환율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된다면은 관세 협상을 해결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한미 환율 협상 완료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한국 언론을 안 믿거든요. 뉴스를 안 봐요. 근데 너무 어그로를 끄는 내용이죠. 이번 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까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환율 협상했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우리 혹시라도 통화 스와프 했나? 통화 스와프 지금 2020년도 이후에 한 적 없거든요. 통화 스와프 우리가 지금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저는 통화 스와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달러를 이제 정해서 한도로 정해서 해주겠죠. 마통을 뚫어줄 건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통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우리나라 언론을 안 믿느냐 간단해요. 이번에 8월 26일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 잘 됐다면서요. 합의문이 어디 갔냐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 회담 너무 잘 됐다. 미국이 매우 만족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두드려 맞고 있죠. 네,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언론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환율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협상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다려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뉴욕지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주된 내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졸트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30일 날, 네, 졸트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주르륵 발표됩니다. 네, 뭐 ADP 민간 고용 발표되고요. 순서가 있죠. 졸트 보고서 민간 고용 나오고 신규 취업수나 청구 건수 나온 다음에 네, 금요일 날 네, 뭐가 나오냐? 비노 부분 민간 고용이 나온다. 이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에 관련된 좀 발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 고평가 얘기하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했기 때문에 고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도 테마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네 네이버의 이제 계열사로 이 업비트의 두나무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생각되면서 네 좀 요거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의 시장 확장성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도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이거 발표한 다음 날에 UBS가 비만 치료제 2030년까지 수익률 줄 것이다 발표해갖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확 떨어지긴 했는데 비만 치료제는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 지금 해킹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한국과 미국 IBM이 양자 컴퓨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MOU를 맺었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은 너무 개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 민호출 종목들이 많아요. 이번 주 특징입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는 일정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까지만 개장을 하고 굉장히 긴 거의 뭐 이제 한 주를 통으로 쉬어버리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는 거기 때문에 큰 일정 이슈는 없어요. 큰 일정 이슈는 없어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통화 협상이 진짜 된 것인지 여기에 따른 좀 변동성이 가장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이제 단체 관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종목 하나 사놨죠. 예, 사놨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죠 사실은 재료들이. 네 그리고 전기차 세액공제 뭐 이것도 뭐 기존에 나왔던 재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해가지고 일정 나오는 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나오는 재료들이 항상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나오는 변동성들 불확실성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지표 발표 시작되고 그리고 중국, 홍콩, 우리나라까지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휴가 아시아 증시 연휴가 시작되죠. 네, 그리고 명의제약 신규 상장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자,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네 마지막 휴장이고 금요일날 이제 발표되는 종목들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옵션 만기일에다가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목요일부터 셧다운이에요. 예, 목요일부터 셧다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2일장 월요일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뉴욕 증시 개장 안 했기 때문에 방향성 찾기 힘들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날은 고양 앞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결국 똑같은 재료와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관세한율 부담이었고 이번 주에도 부담인데 해결되기는 좀 많이 힘들고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해결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예탁금이 74조 원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 예탁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76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해결돼서 이 자금들이 시장으로 확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